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눈치나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인물이 맡게 함으로써, 그것도 관리를 깨고 3년씩 4년씩 그 자리를 맡게 하면서 수사는 이미 끝났는데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부당한 행사를 했다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게다가 이 폭로를 한 현직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서클도 아니고 특정 모임 출신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향은 여러분이 익히 아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 것으로 보이는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폭로를 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간부가 지금 코너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손발이 잘리게 될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명수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도 이 관저, 리모델링, 공간, 이 며느리의 재테크, 아무튼 굉장히 많은 무리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2018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재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일보가 방금 전 단독 보도했습니다. 대법관 인선 과정의 문제를 해당 과정에 관여한 판사가 직접 폭로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역풍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순일 조국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송승용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법원 게시판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 했지만 이 글 과정에 2018년 대법관 인사와 관련된 충격적인 폭로가 나옵니다. 송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심사 동의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인선 절차에 착수한 점을 언급하며 자신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관여한 과정을 밝혔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대법관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에 전국 법관대표회의 선출을 거쳐 위원으로 임명돼 후보자의 심사 추천 절차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9월 8일자로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이제 김명수와 같은 이런 코드의 판사들조차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횡에 분노해서 폭로를 한 것일까요? 아무튼 굉장히 놀라운 글을 올렸습니다. 자, 대법관은 추천된 후보 중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추천된 후보 중 3,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특정 심사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자신이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후보 추천을 위원회에 맡기고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목하지 않겠다는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송부장 판사는 폭로했습니다. 자, 송부장 판사는 이 추천회의 전 어느 월요일 모 판사님과 제가 위원장님을 찾아가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당시 위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 이번에 인사총괄심의관이 관련 자료를 가져오면서 모 기자의 칼럼을 제시하며 특정 후보자인 이모 후보에 대해 이분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이모 후보를 찍으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송부장 판사는 저는 위원장님의 위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위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이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페이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결국 위 특정한 이모 후보는 추천위원회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됐고 그중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임명됐다. 해당 대법관이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흥구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운동권 출신, 그리고 서울대법대 동기인 조국 전 장관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걸 보면 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거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자, 송부장 판사는 미혹한 제가 보기에 이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공식 검증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일 제 생각과 달리 인사총괄심의관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이라면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를 즉시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상식적으로 인사총괄심의관이 이렇게 말한 것은 대법원장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장과 달리 인사총괄심의관이 단독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이 심의관은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중징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송부장 판사의 이 폭로로 지금 대법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당장 예정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절차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또 송부장 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의 핵심으로 대법관 인선에도 관여했던 점을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송부장 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국제인권법 연구의 핵심으로 활동했던 송부장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비리 의혹을 폭로한다. 이거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귀추가 좋은 겁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